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스칼TV의 파스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고, 많은 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와우를 많이 방송 컨텐츠로 하는 사람이지만, 제 본업은 아무래도 투자 쪽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네, 투자라고 해도 그래서 일단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희 와우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애초에 저는 원래는 이제 파스칼 TV를 연 이유가 약간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방송을 보고 굉장히 느낀 게 많고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자. 나도 아는 거는 정말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느끼는 경제라든가 이런 증시, 주식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을 약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채널을 만든 건데 어쩌다 보니까 몰라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게임 영상을 올리면은 그래도 조회가 괜찮게 나오는데 이런 경제 얘기를 하면은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게임 위주로 가게 됐는데 가끔씩 이렇게 경제 이야기도 계속 올리면서 저희 파스칼 TV는 와우와 경제를 함께하는 이코노믹, 와우와 이코노믹을 함께하는 새로운 채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증시가요 급락을 했어요. 이렇게 오늘이 아니고 이건 그동안 한 15일 정도 동안 급락이 나온 거고요. 이 사진은 마포대교에 있는 자살 방지 사진, 뭉크의 절규. 주가가 급락하니 개미들이 절규하고 마포대교 가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과 주가 폭락 원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정말 대놓고 얘기해도 되나? 그분 저 좋아해요. 제가 그분 좀 좋아합니다. 슈카월드라고 이분이 계십니다. 슈카월드. 대단하죠? 네. 구독자가 57만 명이시고요. 네. 제가 슈카월드를 이겨보려고 이 채널을 만든 건데, 이렇게 슈카월드를 제가 추천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슈카월드를 구독할 것 같아. 근데 슈카랑 저는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갈까 해요. 슈카 이분은 이렇게 약간 스토리를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토리텔링보다는 약간 제가 느끼는 지금 한국 시장의 문제라든가 어, 제가 느끼는 한국 시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 있잖아요. 뒷이야기들 뭔가 오피셜이 아닌 뒷이야기들 그런 걸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방송 시작해 볼게요. 잠깐 일단은 저희 와우 채널 여러분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도 좀 유명해지고 싶기보다는 제가 가진 생각이 좀 재밌거든요. 여러 가지가 좀 시각이 좀 독특해요. 그 시각이 반드시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그래도 영상을 좀 자주 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잘 봐주셔가지고 조회수도 한 7, 8천에 5, 6천에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밑에 경제 이야기 라인 따로 있거든요. 여기도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분 게임도 좋지만 지금 한국 상황이 위중합니다. 네, 지금 한국 상황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죠. 왜냐면은 경제라는 게 그 주식이라는 게 남의 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난 주식 안 하는데 주식시장 폭락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 얘기는 틀린 말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식으로 회사의 권리나 자산을 그 치환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내가 속한 기업, 내 친구가 다니는 기업, 내 와이프가 다니는 기업, 내 아버지가 다니는 기업 모든 경제에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제 상황은 지금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방송을 시작한 겁니다. 자, 우선은 볼까요?
오늘 코스닥, 코스피 한번 볼게요. 저는 주식 쪽으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주식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지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여드린 겁니다. 차트 보면 머리 아픈 부분 많죠? 일단은 보면은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이 들어있는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요. 이때 2200선에서 1500선까지 수직 낙하를 했습니다. 낙폭 각도가 이거는 뭐 거의 한 90도는 아니고 그죠? 90도면 이렇게 빠지는 건데 한 요 정도 각도로 보면은 제가 봐도 못해도 80도는 될 것 같아요. 80도. 정말 수직 낙하라고까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으면 과연 얼마가 빠졌나 한번 볼까요? 2250, 1290이니까 대충 어림 잡아서 한 700포인트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계산을 해봐야 돼. 정확하게 해볼게요. 제가 암산은 되는데 굳이 암산하지 않는 이유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지금 빠진 게 빠른 분들은 알겠지만 3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1억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 남은 돈은 6,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3,200만 원이 날라갔어. 만약에 10억을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3억 2천을 날린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어. 이렇게 빠지는 동안 개미들이 다 샀어요. 이렇게 빠진 동안 개미들이 다 샀어요. 그 얘기는 온전히 개미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재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거의 1조 가까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들은 무지막지하게 던지고 있죠. 그 결과 이렇게 훅 빠져버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보면은 개인들이 지금 1조 가까이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그동안 산 걸 보세요. 자, 떨어지는 거 봅시다. 자,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한 게 2월 24일부터예요. 2월 24일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 조금 사고 계속 팔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2월 24일 언제였는지.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외국인들은 계속 팔기만 했어요. 근데 반대로 자, 우리 개미 군단 볼게요. 개미 군단. 전 개미들 절대 욕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들은 1월 23일부터 예, 정확히는 12월 27일부터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뭐 이때가 외인이랑 같이 매수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럼 외인이 판 시점부터 볼게요. 2월 24일부터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개인들은 계속 매수한 거예요. 그럼 이때 사람부터 하면은 마이너스 10%, 20%, 30%, 35%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현재 계좌가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40%라면은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너무 아무리하지 마세요. 정상인데 과연 복구가 될까요? 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한테 뭔가 종목을 추천하고 시장 방향에 대해서 예측을 해드리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스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볼까 해요. 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떠드는 것보다는 팩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뉴스를 통한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저는 손해본 거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손해본 거 없어요. 왜냐? 전 죄송합니다. 맥주를 한잔 먹다 보니 저는 손해본 게 없는 이유가 여러분도 아실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올린 거 보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한국 증시 폭락은 설이 필연적이라고. 끝나기 때문에 이제 1월 말에 다음 주는 시장. 1월 말에 이미 증시 폭락은 필연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때문에 저는 이때 제 모든 자산을 매도를 했어요. 네. 모든 상황을 매도했습니다. 뭐 제 방송을 보고 뭐 도움이 되신 분들은 도움이 됐겠지만, 예, 저는 매도를 했어요. 이때부터 저는 많은 종목들을 정리를 했고, 코로나 관련주로 조금 재미도 보고 했는데, 저는 주식을 추천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여기 제가 또 예측한 게 있죠? 네. 자, 2월 증시 세계적 하락 시작, 증권사 믿지 마세요. 이 얘기를 제가 그때 왜 했냐면은,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보세요. 근데 증시가 뻔히 하락하게 보이는데, 증권사들은 큰 문제 없다. 큰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증시는 크게 하락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약간 예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가 이때가 2월 2일인데요. 미국 증시가 고점에 있었기에 엄청난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때 이미 예상을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뭐 본 분들은 봐도 뭐 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자, 2월 2일 날 예측을 했는데요. 2월 2일 이후로 제가 한번 나스닥을 볼게요. 자, 2월 2일이 이때거든요. 예. 이때예요. 이때까지는 괜찮다고 봤죠. 근데 이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 왠지 알아요? 그동안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면 크게 나올 거로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그냥 단순히 그냥 얄팍한 지식 가지고 떠드는 게 아닌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나는 시장에 대한 시각도 확실히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분들의 방송을 보진 않아요. 제 독자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시장 방향을 좀 잘 맞추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시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 약간 코미디 짤인데 어디 자, 오늘의 증시. 자, 오늘 개인들이 9천억 샀습니다. 똥오줌 못 가리는 미친놈들. 그쵸? 이런 상황에서 9천억을 사? 약간 놀리는 건데, 이거는 폭탄. 자, 개인들이 지금 폭탄을 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약간 오버된 그림이고요. 요 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알바비 털어 주식에 올인. 한국의 2030은 왜 폭락장에 뛰어드나? 부동산 가상화폐 투자 마땅치 않아. 자, 취업준비생. 자, 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여러분, 요즘 서울시내 집값 평균가가 9억입니다, 9억. 근데,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봤자, 1년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이 2천원, 2천만 원도 되기 힘들어요. 그럼 9억짜리 집을 살려면요, 여러분, 40년을 돈을 모아야 돼요. 기껏 집 사서 40년 지나면은, 우리는 이제 슬슬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요즘 세대들은 뭔가 큰 돈을 잡기도 힘들고요. 내 집 마련의 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그런 상황을 알고 자꾸 이렇게 투기적인 투자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삼성전자 매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의 바닥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기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기회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보통 급락이 나오면 주식 잘 모르던 사람들은 삼성전자 사도 돼? 삼성전자 사도 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돼요. 근데 살 때는 항상 바닥을 확인하고 사야 됩니다. 아직 바닥이 안 나왔거든요. 예. 바닥이라는 거는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일정한 수준에서 멈춰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 바닥이 없다는 거죠, 아직은. 바닥을 잡으면 그때 사는 거예요. 이런 데서 계속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이 중간에서 계속 들어온 분들 계시지만 그분들은 좀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런 뉴스에는 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20, 30대가 이런 기회 아니면 돈을 언제 봅니까? 근데 문제는 증권사나 많은 사람들이 부추겨요, 이런 투자를. 네. 그래놓고 증권사들, 삼성전자 계속 팔아치웁니다. 네. 그 개미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증권사들은 계좌 팔아와서 뭐 사야 될까요? 삼성전자 사세요 하거든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요놈들이 증권사거든요. 증권사 애들은 실력 없습니다, 여러분. 증권사에 절대 돈 맡기지 마세요. 얘네들은 공매도랑 파생상품 쪽 아니면은 돈을 아예 못 버는 애들이에요. 스스로 뭔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증권사 다니시는 분이라면 저랑 한번 배틀을 한번 떠볼까요? 전 자신 있습니다. 네. 저도 증권사에 간접적으로 걸쳐 있었는데, 정말 가방끈만 길고, 정말 미국 증시, 이런 얘기만 할 줄 알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증권사들 지금 오늘 하락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많이 안 팔았음에도 기관, 특히 금융투자, 증권사 애들이 매도를 많이 하면서 하락이 크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는 한국 증권사들 얘기하는 건데, 한국 증권사가 한국을 팔아제끼고 있어. 정말 증권사들 한번 망해봐야 정신 차릴 것 같은데, 망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증권사 믿지 마세요. 그리고 또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환율입니다. 환율. 여러분, 환율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예. 환율이 지금 1250원까지 위로 올라갔어요. 자, 코스피는 크게 떨어졌죠. 그에 반해서 환율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차트도 볼 수 있어요. 네. 환율이라는 거는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꿀 때 얼마 주고 바꾸냐 이 얘기거든요. 자, 환율 오르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원달러 환율 표시한 건데요. 상승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때가 언제부터냐? 3월 5일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이 보였습니다. 보이시죠? 환율이. 그럼 반대로 주가는 3월 5일부터 엄청 빠졌을 거죠. 그쵸? 이때부터 갑자기 급락이 나오죠. 결국은 주가는 환율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희귀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달러 안전하지 않습니다. 금방 동나요. 지금 많이 모아놨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금방 동납니다. 여러분 은행 가서 요즘 달러 살라고 하잖아요. 안 팝니다. 달러가 없거든. 투자하려고 달러 사러 가려고 그러면은 정말 안 팔아요. 일부 조금밖에 안 팔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한미통화 스와프. 한미통화 스와프라는 거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상대국의 원화나 달러를 일정 수준까지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은 스와프 맺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캐나다랑 맺긴 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한미통화 스와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뉴스가 나와요. 자, 한미통화 스와프 분명히 해야 됩니다. 2008년에도 했었어요. 다만 지금 미국이랑 관계가 좋지 않아요. 지금 뭐 방위비 협상이라든가 약간 중국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통화 스와프를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득 볼 게 없어.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득을 보잖아. 그러면은 미국은 득 볼 게 없는데 한국은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왜 해줘야 돼? 왜 해주겠습니까? 한국이 뭔가 애원하거나 구걸하거나 매달려야 해준다는 거야. 근데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힘들죠.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한일 스와프 뿐만 아니에요. 지금 꼭 해야 되는 게 지금 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시장 무너지는 건 환율 달렸어요. 이제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환율 방어 못하면. 외환 위기 뭔지 알아요? 여러분 IMF 들어보셨죠? 구제금융사태. 근데 지금은 IMF가 오게 되면요. 구제금융도 못 받아요. 왜냐?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상황까지 가면은 정말 여러분 부동산이고 뭐고 다 떨어집니다. 그냥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한미 통화 스와프, 한일 통화 스와프. 뭐 일본 싫어하죠? 여러분 싫어요. 저도 싫어요. 정말 미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우린 살아야죠. 자, 달러, 옌, 원이 있죠? 원은 엔이나 달러로 바꿔야만 국제적인 화폐가 돼요. 그냥 원인 상태로는 돈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국제 경제로 봤으면. 근데 지금 요거랑 요거랑 중앙은행끼리 바꾸는 수합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수합을 맺게 되면은 오히려 원화가 요걸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돈이 아니야. 지금 현재로서는. 원화는 화폐 가치가 없어요. 달러, 엔화 둘 다 해야 됩니다. 하나만 하면 약간 불안해요. 안전망을 약간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 정말 미워요. 근데 정부가 적어도 일본 미국은 지금 현 정부가 일본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안 한다고 쳐도 적어도 달러는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해줄까요? 안 해주죠. 아양을 떨어도 못 해줄 망정에 지금 정부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 못하면은 위기 나옵니다. 지금 환율이 1250원인데 이거 스와프 빨리 못하죠? 1400원까지 가요. 그러면 주가 더 빠지고요. 여러분 기업들 줄도산 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나 많은 은행들이 달러를 안 풀고 있어요. 위험한 거 아니까. 꼭 쥐고 있는 거야. 결국은 돈이거든, 이게. 달러밖에 돈이 안 되거든. 그러면은 이러한 사태는 왜 발생했을까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예. 그러면 왜 대한민국 경기가 엉망됐을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왜 전 세계 위기가, 전 세계 경제 위기가 나온 상황. 뭘까요? 네, 바로 코로나 사태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집 밖에 나가서 소비 하나요? 소비 하나요? 안 해요. 자, 옷 안 사요. 외식 안 해요. 여행 못 가요. 저게 안 사고 안 하는 게 아니야. 못 가요. 일절에 소비를 못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소비가 최소한의 소비죠. 지금 소비가 나오는 거는 정말 생존을 위한 소비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평소에 1000을 쓴다면은 지금 단지 생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300 정도밖에 안 써요. 그렇죠? 생존을 위한 소비만 합니다. 주로 음식물, 생활 필수품만 삽니다. 지금 나가서 쇼핑하는 사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이동 제한됐죠. 물적 이동 제한됐죠. 모든 게 다 막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벌죠. 문제는 지금은 한국은 코로나가 조금은 잠잠해지는 상황이지만 주요국들 미국과 유럽은 지금 한창이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라는 게 지금 세계 경제로 묶인 이후에는 우리나라 상황 보면 안 돼요. 참 억울하죠? 예. 미국과 유럽이 정상화 될 때까지는 대한민국도 힘들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굉장히 트럼프나 전 세계 은행들이 많은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근데 자, 미국 증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정책들이 전혀 안 먹히는 이유도 아셔야죠? 네. 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체크해 주는 겁니다. 자, 미국 증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증시도 지금 선물을 한번 볼게요. 예. 미국 증시도 지금 거의 4%, 5% 하한가, 거의 선물 하한가가 5% 정도거든요. 거의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맨날 나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도 자꾸 주식이 계속 빠지고 있죠.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9,700포인트에서 7,000까지 2,700포인트 30% 넘게 빠졌죠. 트럼프가 연일 계속 정책을 내미는데도 빠지는 이유는, 자, 많은 정책들을 하락하는 이유. 일단은 정책들을 알아볼게요. 금리 인하. 제로금리 들어갔죠, 미국이. 유동성 공급. 기업어음. 매입. 그다음에 뭐 일단 현금성 공급도 있죠. 뭐 기타 많은 정책들이 나왔어요. 한국도 나오고 있고요. 자, 금리 인하 했죠? 금리 인하 했다는 건 돈을 꾸기가 쉬워. 여러분 돈 꾸기 쉬워. 근데 지금 돈 꺼봐. 돈 꺼봐요. 쓸 데가 없어. 아, 돈을 나가야 쓰지. 못 나가잖아. 나갈 수가 없는데 돈을 뭐 했고,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유동성 공급.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돈을 풀었어. 마찬가지예요. 돈이 풀렸는데, 누가 그 풀린 돈이 풀렸다고 해서 그 돈을 누가 써? 쓸 데가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살 것도 없고, 기업 어음 매입.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왜냐면 기업들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을 약간 매입해주는 건데, 이거는 좀 중요한 정책이긴 한데, 문제는 미국에서는 약간 뭐랄까 하이힐드 채권을 제외시켰습니다. 약간 그 채권 등급이 낮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약간 부실 위험 있는 거는 제외했어요. 미국 정부가 이러한 위험성은 깨달을 수 없다. 근데 결국은 안전한 회사 어음을 매입하는 거는 별로 방파제가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건 약간 미봉책인데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이힐드까지 등급. 현금성 공급 말 그대로 트럼프. 자, 1인당 124만원 준대요. 100달러, 1000달러죠? 한국도 지금 100만원 정도 현금성 지급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현금성 지급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좋은 정책이에요. 그쵸? 여러분, 100만원 받으면 좋잖아. 솔직히. 아무리 세금이라지만 내가 낸 세금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돌려봐도 괜찮아.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이 정책은 지금 나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100만원 받아봐요. 어디다 쓰겠어? 안 써요. 안 써. 안 써. 다들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걸로 여행 가야지, 뭐 사야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 씁니다.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가 정말 끝났다 생각될 때, 이럴 때 나와야 돼요. 지금 나왔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끝났다고 생각될 때 10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바로 뭐 살 거야. 그죠? 그래서 약간 그 많은 각 나라 정상들이나 정부들이 희소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현금성 정책은 정말 끝나는 시점에서 갑자기 소비를 급증시키기 위해서 쓰는 정책이지, 지금 나와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도시 봉쇄령 내리고 이동 제한 내리는데 100만원 주면 이거 어디다 쓸 건데. 각종 세제 혜택, 이게 중요합니다. 예. 대한민국도 그나마 좀 축소를 하려면요, 법인세이나 뭐 소득세이나 각종 세금을 좀 일시적인 인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버는 게 없는데 지금 세금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금을 줄여주게 되면은 그만큼 기초 체력이 올라가죠.
현금성 공급은 소비를 늘려준다고 보면은 이런 세제 혜택은 지출을 줄여줌으로써 약간 체력, 기초 체력을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타 정책으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봐봐 이런 정책들이 다 지금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소비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 지금 이동 제한에 봉쇄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잖아. 근데 무슨 소비를 해? 여자친구도 만나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려고 외식을 하러 가야지 뭐 옷도 사고 액세서리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할 텐데 지금 뭐 집 회사 그리고 뭐 집도 밥도 집에서 먹고 술도 집에서 먹고 그러면 정말 소비가 제한된다는 거야. 근데 저런 정책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저렇게 쏟아부었던 돈들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죠. 네. 결국은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들 뭐 밖에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놀러 갈 수 있다면은 저렇게 풀어둔 돈이 다시 시장으로 돌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겠죠.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 전제예요. 그럼 과연 언제 끝날까? 네. 과연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나는데? 아 지겨워 진짜. 나 진짜 지겨워 죽겠어. 언제 끝나는데? 이게 가을까지 가면요. 그냥 한 5년 고생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여름 전에 끝나면은 2년만 고생하면 돼요. 왜냐면은 여름 안에 끝나면요 이러한 정책이 모두 다 효과를 발휘해요. 근데 가을까지 가게 되면은 이러한 정책이 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근데 일단은 코로나가 언제쯤 끝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틀립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는 백신, 치료제, 개발. 이건 아직 진행 중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40개의 기업이 임상 진행 중인데 지금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임상 발표가 계속 이어집니다. 백신이랑 치료제는 구분해야 되는 게 백신은 예방주사, 말 그대로 백신을 미리 맞으면은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을 미리 키워줘가지고 코로나가 걸려도 되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백신이고요. 치료제는 걸린 다음에 맞는 게 치료제예요. 근데 치료제가 좀 더 쉬워요, 만들기는. 백신은 어려워요. 그래서 치료제는 조금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타미플루 아시죠? 타미플루. 신종플루 치료제. 신종플루가 정말 무서웠는데 타미플루가 나오고 짝싹 죽었잖아요. 개발되면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절적 영향. 계절적 영향이란 건 뭐냐면은 감기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은 노로바이러스 그 중에 하나죠. 겨울성입니다. 말 그대로 저온 활동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면은 위도상 사계절이 뚜렷한 위도 있잖아요. 자, 전 세계 지도를 보면은 제가 한번 그려보면 세 개가 이렇게 있죠. 뭐 여기 유럽 있고 여기 인도 있고 뭐 중국 있고 한국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딱 위도 여기 위도에서만 발생을 해요. 한국에 있는 위도. 사계절이 뚜렷한 위도. 남쪽에서는 별로 더운 나라에서는 별로 크게 발동 안 합니다. 크게 활동성이 떨어져요. 원래 감기 바이러스는 게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절적 영향으로 아마 지금 여름에 다가와질수록 자연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요. 잠복기를 5일에서 9일 정도를 가장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나 이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후반이 잠복기가 거의 끝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요것만 잘 넘기면은 회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나 경제가 좋아지는 시점은 이렇게 극적으로 소멸되고 모든 게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자, 코로나가 이렇게 증가하잖아, 세계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만 이렇게 완만해져도 경제는 이렇게 빠지다가 조금만 완만해져도 올라오기 시작해요. 잠깐만요.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둔화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감소세로 줄어들다가 잠깐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는 게 코로나. 보통 중국도 이런 모델로 가고 있고 한국은 지금 한 요 정도 있습니다. 중국은 한 요 정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있다고 보면 돼요. 많은 선진국들. 그러면은 경제 상황,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냐? 자,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지기 시작해요. 크로스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 그러다가 이제 하락 꺾이잖아. 그럼 여기서 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올라오기 시작해. 마찬가지로 조금 다시 한번 중간 나오게 되면 살짝 빠지다가 쭉 빠지죠? 이때부터 확 올라갑니다. 경제. 코로나. 너 지금 미국이 이 상황이잖아. 이 상황이야. 지금 이 상황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꺾이는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다음 주 후반. 저는 약간 꺾이는 시점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가 꺾이는 시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패닉이 느껴지고 마포대교 가고 싶다고 하지만 좀 지켜봅시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류는 항상 위기 뒤에 성장을 했어요. 위기 후에 번영을 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예요. 근데 기회에도 시점을 잘 잡아야 돼요. 바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 주식 투자 무분별하게 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러한 지표들이 많이 연관이 돼 있고 지금 한국이 굉장히 힘든 상황은 환율에 있고 한국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계속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가 체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많은 예상을 했지만 제가 예상하는 거는 그래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한국 증시가 앞으로 한 다음 주 초반까지 전 세계 증시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중반 이후에 미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데가 조금씩 확진자가 줄어들고 확산세가 줄어들게 되면은 다음 주 후반부터는 상승은 안 나와요. 내 바닥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후반까지는 보세요. 한국 정부는 하루빨리 한미 통화 수합을 서둘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원화 자체가 세계에서 기능을 못합니다. 저 정말 요즘 너무 힘듭니다. 주식시장 제가 하는 일이 투자 쪽이라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 자산 운용 쪽을 하는데 제 돈은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다 뺐고 저는 그래도 잘 대응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들이나 저희 고객들 돈이 문제죠. 예. 많이 대응을 해서 손실을 많이 축소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 저는 그래도 요번이 분명히 기회는 기회라고 보는데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잡으면 안 돼요. 예, 적어도 여러분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거나 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언제 오를까봐 겁나하지 말라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고?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개인 투자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갈까봐 겁나서 잡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잡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어떤 과정이 나와야 되냐? 여기서 이런 과정이 나와야 돼요, 밑에서. 아셨죠? 급락 나온 뒤에는 이렇게 가는 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급락 나오면은 적어도 일단 1차적으로
극락이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돼. 아직 안 멈췄잖아. 멈춰야 돼. 멈추고 적어도 열흘간은 횡보를 해야 돼. 그리고 횡보하다가 올라가기 시작해. 바로 잡으면 안 돼. 적어도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잡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또 빠지면 더 빠지거든. 요 구간을 잡는 거예요. 근데 아직 멀었죠. 지금 보면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한 1900 초반대까지는 단기적이 아니라 한두 달 정도 있다가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당분간은 바닥이 없다 아직은. 이렇게 보세요. 오늘 좀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네, 이상으로 파스칼TV의 경제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모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잘 한번 이겨내 보시고요. 경제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게임도 중요하지만 경제 상황도 항상 체크하면서 와우랑 저런 경제 방송을 번갈아 가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예, 저 좀 좋아요 좀 받고 싶어요. 외로워요, 요즘에. 장도 안 좋은데.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좋은 방송 해주는 사람 없어요.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파스칼TV였고요. 여러분 모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그런 말 있죠? 예. 잘 참아보시길 바랍니다. 방송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방송은 좀 와우를 해야겠지? 그동안 너무 와우 방송만 했죠? 자, 살펴봤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